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나는지 기억하면 된다. 잊었던 기억을 되살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명상이다. 명상은 평소에 우리의 의식을 가득 메우고 있는 끊이지 않는 생각들을 잠시 멈춤으로써 정신을 차분하게 만드는 기술이자 예술이다. 정신이 고요해진 상태에서 명상을 수행하는 사람은 관찰자가 된다. 자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높은 수준의 의식을 알아차리게 된다. 명상을 하면 일상의 수렁에서 잠시 벗어나 지금까지 배운 영적 교훈과 가치관을 되새겨 보게 된다. 정기적으로 명상을 하는 것은 자꾸 까먹는 것을 수시로 기억해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명상을 통해 삶의 큰 그림을 다시 떠올리고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를 깨닫는 것이다. 명상의 목적은 잡념을 멈추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인식하는 것이다. 명상하는 방법을 익히면서 동시에 심상화와 최면도 병행하면 더욱 도움이 될 수가 있다. 두 기법 모두 진행자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수행하면 집중력도 높아질 수 있다. 이 기법들, 명상, 심상화 아니면 최면 등 남의 의지에 끌려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단지 집중력을 극도로 높이는 작업에 불과하고 위험 요인은 전혀 없다. 집중력이 높아진 상태에서 영감을 얻고 높은 의식 수준에 접근하고 내면의 신성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깨달음의 경지로 나를 인도하는 하나의 길이라 할 수 있다. 명상의 본질은 다음과 같다.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신성하고 내가 내쉬는 숨 하나하나가 경건하다. 명상의 본질을 이해한 상태에서 연습하면 자신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어 세상에, 일상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의식을 변환시킬 수 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자신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예전에 어떤 기업의 임원으로 있는 환자에게 명상법을 가르친 적이 있다. 하루는 세션 초반에 그녀가 이런 말을 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를 보았어요. 어디서 보았는데요? 저희 집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그 나무는 항상 그곳에 서 있었다. 이처럼 머릿속에 잡념을 없애면 전에는 보이지 않던 아름다움도 눈에 들어오게 된다. 자, 지금 눈을 감은 상태에서 깊게 심호흡을 해보세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잠시 멈추고 깊게 내쉬세요. 45초 동안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정신을 비워보세요. 잡념이 떠오른다면 물방울을 만들어 그 안에 넣고 연못 위로 띄워 보내세요. 수면에 닿으면 터집니다. 그 뒤에 다시 머릿속을 또 비웁니다. 또 다른 잡념이 떠오르면 다시 물방울을 만들어 수면 위로 띄우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깊게 들이마시고 잠시 멈추고 숨을 깊게 내쉽니다. 만약 물을 두려워한다면 연못 대신에 아름다운 초원을 상상하고 거품 대신 풍선에 잡념을 담아서 날려보냅니다. 이렇게 1분 동안 물방울과 풍선을 이용해 잡념을 날려보냅니다. 그럼 명상을 시작하세요.
이를 물방울 명상이라 하는데 물방울 대신 단어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잡념이 떠오를 때마다 차분하게 미리 정해둔 단어에 집중하는 겁니다. 중립적인 단어를 선정해도 좋습니다. 하나라는 숫자를 지정해도 되고 산스크리트 단어를 사용해도 됩니다. 이를 만트라라고 합니다. 감정적인 요소가 잔뜩 내포되어 있는 사랑 같은 단어를 써도 무방합니다. 그 단어에 집중했을 때 내게 어떤 기분이 전해지는지도 관찰해 보도록 합니다. 단어 대신 촛대나 꽃처럼 어떤 형상을 가진 문체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는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횟수를 마음속으로 세어보는 고대의 방법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우린 우선 물방울 명상을 시도해봐요. 놀라운 효과를 얻게 될 겁니다. 제가 진행하는 워크숍 중에 종종 활용하는 기법 중에 얼굴 명상이 있습니다. 우선 완전히 어두운 방이 아니라 약간 빛이 들어오는 환경의 방에서 긴장을 풀고 명상하는 것과 비슷한 상태에서 상대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하도록 합니다. 이 과정을 5분에서 10분 동안 계속합니다. 상대의 얼굴을 계속 바라보다 보면 마치 얼굴이 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됩니다. 나이나 인종, 심지어 성별까지 바뀌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의 얼굴 대신에 동물이나 다른 형상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 상태에서 직관의 힘을 통해 상대에 대한 지식을 얻으려 노력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각이 왜곡되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실제적인 정보를 얻게 되는 겁니다. 전에 보스턴에서 진행했던 대규모 워크숍에서 모든 참가자들과 이 얼굴 명상법을 실습한 적이 있습니다. 보스턴과 밀워키에서 온 서로 모르는 두 여성이 파트너가 되었는데 700명쯤 되는 워크숍 참가자들을 무작위로 뽑아 그룹을 만들다 보니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짝지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앞쪽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어둠에 익숙해진 뒤에 나는 그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보스턴에서 온 여성의 눈에 약간의 눈물이 맺혀 있는 것도 보였습니다. 두세 명씩 구성된 그룹원끼리 실습을 통해 자신이 경험하고 관찰하고 느낀 것들을 음미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준 뒤에 나는 앞에 앉아있던 그 여성에게 자신의 경험을 모든 사람과 나눌 용의가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녀는 흔쾌히 나의 요청을 승낙했습니다. 기쁨에 눈물이 났어요. 오빠의 얼굴을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빠의 얼굴을 본 지 아주 오래되었거든요. 그녀의 오빠는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군인으로 19의 나이에 프랑스의 전쟁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녀와 함께 실습한 파트너가 마이크를 들고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박사님이 저희 전체를 대상으로 집단 최면 세션을 진행했을 때 제 전생을 봤는데 제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에서 19에 죽은 군인이었더라고요. 그녀는 군인이었던 전생에서 자신이 죽은 경위를 설명했고 그녀의 설명은 파트너의 오빠에 대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 순간 워크숍에 참가했던 많은 사람들이 전율을 느꼈다. 또 밀워키에서 왔다는 그 여성의 생일이 파트너의 오빠가 프랑스의 전장에서 죽은 날과 같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정말 세상엔 우연이란 없다. 뉴욕에서 진행한 얼굴 명상법 실습에서 나이가 지긋한 인도 출신의 남성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는 10분 전까지만 해도 전혀 친분이 없었던 뉴 잉글랜드 출신의 젊은 여성과 짝이 되었는데 실습을 하면서 그녀의 얼굴을 통해 여성 부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것이다. 그녀가 기쁜 목소리로 외쳤다. 여성 부처님의 모습을 본다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 파트너인 젊은 여성이
몇 년 전부터 여성 부처를 모시는 작은 불교 종파에서 활동해 왔다고 한다. 이처럼 의미심장한 우연들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계획했던 삶의 길을 제대로 걷도록 방향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틀에 걸쳐 진행된 워크숍 참가자 중에 항상 아름다운 나비 모양 펜던트가 달린 금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한 중년의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수개월 전에 죽은 아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를 해왔다고 한다. 아들아, 제발 작은 신호라도 보내주렴. 나비 모양의 메시지가 오면 네가 보낸 것으로 알겠어. 단체로 얼굴 명상 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나는 참가자들에게 나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었다. 나비는 영혼을 나타내는 상징 중 하나로 죽음을 앞두고 있거나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는 아이들이 나비를 그리는 사례도 많고, 당시 홀로코스트 때 희생된 많은 아이들도 나비를 그렸다고 한다. 장례를 치를 때도 나비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내용의 이야기였다. 나는 원래 나비 이야기를 하려던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 그룹 실습을 하기 전에 갑자기 이 얘기를 들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얘기를 꺼내던 것이었다.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던 중년의 여성은 환하게 웃었다. 그토록 원했던 메시지를 드디어 받은 것이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진짜 기적은 그 다음에 일어났다. 우리는 어두운 방에서 얼굴 명상을 시작했다. 나는 참가자들에게 처음 보는 사람을 골라 각자 짝을 지으라고 주문했다. 아들의 죽음을 슬퍼했던 여성의 파트너가 된 사람은 자신에게 어떠한 초자연적인 능력도 없다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명상이 진행되면서 파트너 뒤에 어떤 젊은 남성의 영혼이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한다. 명상이 끝난 뒤 그녀는 파트너에게 젊은 남성의 모습뿐만 아니라 성격과 인간관계 등 그의 삶에 대한 자세한 내용까지 설명해 주었다. 파트너의 설명을 들은 어머니는 충격을 받음과 동시에 흥분했다. 그녀가 내게 소리쳤다. 정말 놀랍도록 정확해요. 제 아들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했어요. 어두웠던 그녀의 얼굴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했고, 어깨를 짓누르던 슬픔의 무게가 사라지며 호흡도 고르게 바뀌는 것이 느껴졌다. 이렇게 워크숍 참가자들에게 얼굴 명상법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내재된 초자연적이고 직관적인 힘을 일깨워주는 다른 기법들도 소개하고 함께 실습하며 놀라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강당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던 그룹이 강당 반대편에 있는 그룹의 경험을 원격으로 체험하는가 하면, 뿔뿔이 흩어져 있는 여러 그룹들 간의 놀라운 우연의 일치와 동시성이라 할 만한 것들이 계속해서 벌어졌다. 초자연적 현상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던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의 병력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경우도 있었다. 워크숍이 있기 전까지 친분도 없던 사람들이 몇 번의 실습을 통해 서로를 깊이 알게 되었고, 평상시의 의식 상태에서 가능한 것보다 훨씬 깊은 관계를 맺은 것이다. 나는 이 놀라운 광경을 지켜보며 인간의 정신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얼마나 강력하고 예민하고 높은 수준의 자각을 할 수 있는지 새삼 감탄했다. 우리 모두가 초능력자이고 영매고 구루다. 더 많이 익히고 배움으로써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직관의 힘이 강해지며 이를 통해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다.